혹시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며 토할 것 같거나 배가 아파옵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조여들며 축 처진 느낌이 들기도 하는지요?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의 발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아직도 의학자들은 불안의 영향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죠. 차곡차곡 쌓인 불안이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환자들은 말합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이 같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들이 그저 견디며 살아갑니다. 벗어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불안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 전설적인 코치 행복에 다가서는 마음의 힘. 하루에 티머시 고레이와 2명의 의사가 들려주는 내 안의 행복 찾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불안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행복해지는 방법. 그 확실한 방법 8가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지기. 첫 번째 방법, 멈추기.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과 마주하면서 멈춤이 얼마나 강력한 방법인지 우리는 새삼 깨달았어요.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 또한 멈춤입니다. 멈춤은 물러서기, 생각하기, 나아가기. 이 간단한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일단 물러서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갖고 생각한 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거치는 것만으로 상황은 놀랄 만큼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물러서기. 잠시 뒤로 물러서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큰 기업의 대표인 조지에게도 물러서기가 제법 유용하게 쓰였다. 세미나에 처음 참석했을 때만 해도 그는 물러서기에 거부감을 보였다. 물러서기는 할 일을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힘겨운 상황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고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세미나에 다시 온 조지의 표정이 한층 밝아져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가 설명해 주었다. 며칠 전 그는 한 임원이 통화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서에게 들었다. 사실 그 임원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조지에게 전화를 하곤 했다. 비서의 말을 듣자마자 조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임원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이 몰려온 것이다. 다행히 그 순간 물러서기가 떠올랐고 조지는 즉시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은 통화할 수 없다고 말하세요. 약간의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이 상태로 통화를 해보았자 좋은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임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신기하게도 이번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다. 통화를 하면서 조지는 그 임원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물러서기를 할 때 따로 정해진 시간은 없다. 하루 이상 물러설 수도 있고 대화를 하기 전 단 몇 초도 좋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황을 바꿀 여유가 생긴다. 물러서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이젠 잠시 생각을 해볼 차례죠. 이때 차분해지는 공간을 골라도 좋고요.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 생각하기를 통해 제니퍼란 사람이 고질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예를 읽어드릴게요. 제니퍼는 헤어진 전 남편과 1년에 한 번씩 세금 문제로 긴 통화를 하는데 매번 말문이 막혀 불리한 상태로 전화를 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아 보였다. 물러서기와 생각하기를 배운 뒤 제니퍼는 전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역시나 전 남편은 화려한 말솜씨로 올해의 세금 문제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말문이 막힌 순간 제니퍼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제니퍼는 일단 전화를 끊고 자신이 할 말을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조금 뒤 전화를 걸었다. 전 남편은 평소처럼 자신의 의견을 쏟아냈다. 하지만 생각을 정리한 제니퍼는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지켰고 만족감을 느끼며 대화를 끝냈다. 전 남편은 무척 당황해했고 제니퍼는 스스로가 무척 자랑스러웠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생각하기 연습,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잠시라도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먼저 찾아봅니다. 사무실이든 카페든 화장실 어디든 상관없고요. 그 장소에 잠시 머무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몇 가지 질문을 지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 지금 당장 해낼 수 있는 일은 뭘까? 이 상황을 즐길 방법을 찾는다면? 이 질문을 써서 그 벽에 붙여놓고 불안감이 밀려올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도 상황은 훨씬 좋아집니다. 물러서기와 생각하기를 익힌 당신은 이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제 생각을 실천에 옮길 차례다. 실패해도 괜찮다. 생각한 대로 행동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해보면 될 일이다. 기억하자. 실천 없이는 성취할 수도 배울 수도 없다.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지기. 두 번째 방법. 내가 경영자. 불안한 상황에서 평온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삶이라는 회사의 경영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미나에서 이 방법을 연습해 보니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중년 회사원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인생이라는 회사의 경영자로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 의외로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너무 서툴렀죠.
모든 걸 잘해내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인생을 경영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 뒤 제가 하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질문 하나.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보람 있게 살기 위해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질문 둘. 나는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나의 하루 일과를 머릿속에 그려보자. 나는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가? 일과 휴식의 균형은 어떠한가? 질문 셋.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업무에 신경 쓰느라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는 건 아닌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태인가? 질문 넷. 나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스스로 단점이라 여겼던 것이 때론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나의 내적 능력은 무엇인가? 질문 다섯. 내 인생을 좌우하는 다른 존재가 있는가? 배우자, 부모, 자식, 상사, 친구가 내 인생에 허락 없이 끼어들진 않는가? 질문 여섯.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진 않았는가? 소중한 내 인생을 나 이외의 다른 존재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정받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긴 건 아닌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고 있진 않은가? 질문 7. 주도권을 되찾아올 방법은 무엇인가? 혹시 다른 존재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라면 그것을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가? 호감을 얻기 위해,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혹은 그냥 귀찮아서 타인의 의견을 무조건 따랐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결심이 섰는가?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지기. 세 번째 방법, 3가지 질문.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황 중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 그 대표적인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통체증으로 막히는 길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변덕스러운 상사의 기분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매달 오르는 대출 이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시시각각 바뀌는 오늘의 날씨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답답함을 느낄 때 다음 3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자. 질문 하나.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질문 둘.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질문 셋. 아직까진 못했지만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지기. 4번째 방법, 새로운 마음가짐.
불안한 상황에서 평온함을 찾는 다른 방법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인데요.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 의학박사 에드 한젤릭, 새로운 깨달음. 가슴 통증을 2번 겪은 폴은 그때마다 병원을 찾았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했지만 검사 결과는 괜찮았다. 심장이 원인은 아니란 이야기였다. 내가 물었다. 통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증상을 보면 몸의 문제가 맞아요. 심장은 아닐지라도 고통이 몸 안에 존재하는 거죠. 나는 폴에게 요즘의 삶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분노에 찬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연극을 가르치는 열정적인 교사였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그 수업이 사라지자 하는 수 없이 다른 과목을 맡아야 했다. 그는 좁은 방에서 컴퓨터를 가르쳤고 점심시간과 자율학습 시간에는 학생들을 감독했다. 저는 아무 힘도 없어요. 교장 선생님의 결정도 학교 예산도 모두 제 능력 밖이니까요. 힘없이 말하는 폴에게 내가 말했다. 맞아요. 그런 건 모두 어쩌지 못하는 일이죠. 혹시 그런 와중에 폴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일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폴이 마침내 한 가지를 발견했다. 바로 마음가짐이었다. 생각해보면 연극 수업이 사라진 와중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건 다행인 것 같아요. 적어도 잘리진 않았으니까요. 그런 깨달음이 계기가 되어 폴은 자신의 상황이 그리 최악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가슴의 통증 또한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어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동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출근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자신을 짓눌렀던 무력감에서 폴은 분명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뒤로 다가온 새학기를 기분 좋게 맞이할 것이다.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지기. 5번째 방법, 마법 연필. 빈 종이와 필기 도구만 있으면 이 방식은 언제나 쓸모가 있는데요.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마법 연필을 손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고민스러운 상황을 쓴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상황에서 흔히 나올 법한 일반적인 생각을 적어본다. 판단하는 나의 목소리를 다 적었다면 잠시 펜을 놓고 쉰다. 그런 다음 다시 펜을 들고 내 안에 있는 지켜보는 나의 목소리를 종이에 담아본다. 이때 손이 가는 대로 쓰는 것이 좋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써 내려가자. 한 번 쓴 걸 다시 읽어볼 필요는 없다. 그냥 적으면 된다. 의학박사 존 호턴의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 빨리 읽어볼게요. 치유의 순간. 조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목 부위에 생긴 혹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호지킨 병으로 판명이 났다. 다행스럽게도 완치가 가능한 병이었고 목에 있는 혹을 제거한 뒤
한동안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진료실을 찾은 그녀가 착잡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았어요. 항상 지친 상태였고 일하는 게 힘겨웠죠. 하지만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주엔에게 지켜보는 나의 글쓰기를 권했고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이런 글을 써냈다. 병에 걸리면 두려워지는 게 당연해. 화도 나고 말이야. 하지만 이 감정이 나 자신은 아니야. 난 그저 내 인생을 아끼는 거야. 다행히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지 뭐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챙겨보자. 남편과 가족의 도움을 받고 이 시간을 즐기는 거야. 분명 그들도 즐겁게 나를 도와줄 테지. 이 병은 결국 지나갈 거고 나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 조앤의 회복이 생각보다 빨랐던 것은 이런 태도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한다. 많은 의학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질병을 대하는 환자의 자세는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지기. 6번째 방법, 입장 바꿔 보기.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평안을 찾기 위한 다른 방법은 입장 바꿔 보기인데요. 이 방법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우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고 생각의 틈이 벌어지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면 납득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생각보다 쉽게 이해되곤 합니다. 입장 바꿔 보기.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은? 지금 나의 기분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입장 바꿔보기가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 입장 바꿔보기에 필요한 것은 겸허함과 용기다. 상대방 혹은 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이 한층 평온해진다.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지기. 7번째 방법, 새로운 의미.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단어의 예를 살펴보자. 단어, 이기심.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자기 생각만 하는 얄미운 마음. 이기심의 새로운 의미. 남에게 무조건 끌려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고 보살피는 마음. 단어, 잘못. 내가 생각하는 의미. 남들에게 비난받는 나쁜 행동. 잘못의 새로운 의미. 깨우치고 교정할 수 있는 실수. 단어, 두려움. 내가 생각하는 의미.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감정. 두려움의 새로운 의미.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고 신호. 불안에서 벗어나 제대로 행복해지기. 8번째 방법, 배성질 삼각형.
우리는 지금까지 성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를 종종 잊곤 한다. 배움과 즐거움이 바로 그것이다. 배움, 성과, 즐거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삶은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일과 휴식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배움, 주어진 상황에서 얻는 깨달음. 성과, 배운 것을 실천하는 행동. 즐거움, 행동을 통해 깨닫는 기쁨. 배움, 성과, 즐거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삼각형은 유지되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El río fluye, nunca solo está, solo está. El río fluye, nunca solo está, no solo está. A veces tranquilo, a veces rugiendo va, rugiendo va. Cuando el enojo aumenta, el árbol se cortará, se cortará. El río fluye, nunca solo está, no solo está. El río fluye, nunca solo está. Un corazón destruido no deja de palpitar, de palpitar. Mi amor es franco y fiel, no tiene fronteras y no maldad. Mi amor es franco y fiel, no tiene fronteras y no maldad. El río fluye, nunca solo está, no solo está. El río fluye, nunca solo está, no solo está. 지금까지 전설적인 코치 티머시 고레이와 두 명의 의사가 들려주는 내 안의 행복 찾기,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로 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